광주의 한 고층 건물 비상계단에 에어컨 실외기 10여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행이 어렵고 화재 위험이 높지만 상인과 행정기관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아 대형 참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수 산단 롯데케미칼이 도심 사택을 초고층 아파트로 재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혜 시비를 낳고 있습니다. 막대한 개발 이익이 예상되면서 아파트 장사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당대표의 이재명 전 대표와 김두관 전 의원의 이파전 속에 호남 인사의 선출직 최고위원 당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의 범죄이자 시민폭동이라고 강의한 전 대학 교수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학문의 자유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고층 건물에서 불이 나면 비상계단은 신속한 대피를 돕는 생명의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광주의 한 빌딩 비상계단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돼 있어 통행이 어렵고 화재 위험도 높습니다. 게다가 이 건물 상층부에는 요양병원도 입주해 있어 비상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광주 동구에 있는 17층짜리 건물입니다. 아래층에는 상가가, 위층에는 요양병원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 건물 비상계단을 올라가 봤더니 에어컨 실외기가 버젓이 설치돼 있습니다. 건물 양쪽 비상계단에 설치된 실외기는 모두 19대로 상가가 입주한 4층에서 10층 사이에 집중돼 있습니다. 상가 주인들이 설치 비용을 아끼려고 비상계단에 설치한 겁니다. 영세업자들이다 보니까 비용이 어렵다 보니까요. 차츰차츰 조치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좀 늦어졌네요. 전선이 오래되고 얼기설기 엉켜 있어 합선이나 누전으로 인한 화재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한쪽에 설치된 실외기들이 통행을 방해하고 있고 실내에서 흡연한 것으로 추정되는 잿더리와 담배꽁초의 흔적도 보입니다. 비상계단에서는 실외기 설치도 흡연도 모두 불법입니다. 화재 시 피난시설로 쓰이는 비상계단에는 소방시설법상 장애물 설치가 금지돼 있습니다. 특히 상층부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400명에 가깝습니다. 화재 시 엘리베이터는 멈추고 비상계단으로 대피는 쉽지 않아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휠체어 환자도 있고 침상 환자도 있고 재난 약자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계단과 복도에는 장애물을 모두 치우고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요양병원 측은 해당 상가 소유주들에게 수년째 실외기 철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강제할 권한이 없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 동부소방서는 해당 건물에서 지금까지 소방 관련 지적사항이 보고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안전을 책임지는 광주 동구청은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야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국정청하고 소방서에서 다 왔어요. 좀 조치 좀 해달라고 그렇게 왔대요. 실제 지난 3일 광주 북구 한 재활병원 빌딩에 입주한 업체에서 불이 나 환자 등 5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비상계단을 통해 지상으로 내려와 참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업고 이동하시거나 아니면 안고 이동을 하셔가지고 안전하게 비상계단을 통해서 대피를 하셨습니다. 비상계단에 실외기가 설치된 지 10여 년. 눈에 뻔히 보이는 위험을 외면하는 상인과 행정기관의 안전불감증은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단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네, 광주와 전남에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로 예보됐고 많은 곳은 150mm 이상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목포 23도, 광주 24도 등 23도에서 24도 분포, 낮 최고 기온은 진도 26도, 순천 28도 등 26도에서 29도 분포입니다. 최근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진 만큼 산사태나 제방 붕괴, 시설물 침수 등 각종 안전사고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여수 국가산단 롯데케미칼이 도심 사택을 초고층 아파트로 재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혜 시비를 낳고 있습니다. 막대한 개발 이익이 예상되면서 대기업이 아파트 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 도심에 위치한 롯데케미칼 사택입니다. 롯데케미칼은 사택이 오래돼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2,7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토지 가치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연구도 필요하고 이렇게 그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롯데가 도심 금싸라기 땅의 대단지 아파트 개발을 추진하면서 특혜 시비를 불러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파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수천억 원의 개발 이익을 얻는 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사회공헌 사업으로 제시한 수백억 원 규모의 도로 개설과 공원 조성도 꼼수란 지적입니다. 아파트 개발에 필요한 기반 시설이지 이를 두고 사회공헌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수 전체 도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고 그런 보고서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거를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건립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추진하면서 특혜 시비를 키우고 있는 산단사택 재개발 사업. 여수시는 롯데케미칼로부터 아파트 건설을 위한 사업 제안 신청을 받고 검토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광양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하자가 무더기로 발견돼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황금동 신축 아파트에서 세대당 100여 건이 넘는 하자가 쏟아졌는데도 지난달 30일 입주가 시작될 때까지 보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입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3일과 5일 두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오는 19일까지 하자 보수를 마치겠다는 시공사의 개선안이 시행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이 올 상반기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 513kg을 적발해 폐기했습니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농산물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수거한 채소에 대해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열무와 쑥갓 등 23개 제품 38건이 허용 기준치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잔류농약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을 신속하게 폐기하는 한편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관할 행정기관에 조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 접수를 시작으로 8월 18일 전당대회 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당대표는 이재명 전 대표와 김두관 전 의원의 2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재번 연속 고배를 마셨던 호남 인사의 선출직 최고위원 당선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현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첫날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에 나서 이재명 전 대표 연임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을 향한 일극체제, 사당화 등의 우려를 나타내며 당내 민주주의와 다양성 회복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민주당의 DNA인 다양성과 역동성이 발현될 때 언제나 승리해 왔습니다. 21대 국회에서 3번 연속 실패했던 호남 선출직 최고위원회는 광주의 재선 민영배 의원과 전북의 초선 이성윤 의원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민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검찰 독재 정식과 함께 지방 분권을 최우선 가치로 꺼내들었습니다. 권력기관 지역 분산은 민주주의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자치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해남 출신 최대호 안양시장도 광주에서 출마 선언에 나서며 단체장 출신 최고위원회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자치분과 더불어서 호남을 대표할 수 있는 호남의 자주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고위원회 한 명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12명이 출마한 최고위원은 오는 14일 예비 경선을 통해 8명의 후보로 압축됩니다. 호남 출신 최고위원 후보들은 예비 경선이 끝난 뒤 다시 한번 단일화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 호남 선출직 최고위원이 4번째 도전만에 당선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목포대와 순천대에 전남도 정부 추천 공모에 참여해 선의의 경쟁을 펼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집행위원회 6차 회의를 열고 정부 추천 공모안이 도민의 오랜 염원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며 양 대학에게 정부 추천 의대 설립 공모 참여 건의문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지역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콘텐츠 개발에 힘쓴 지자체에 대해 2024 로컬 콘텐츠 페스타 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KBC 광주방송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대상에는 화순군이, 도시 브랜드상에는 서구청이 선정됐으며 행정에는 북구청이,
문화와 목포와 해남군이 공동 수상하는 등 9곳이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지역의 발전과 문화 콘텐츠 개발에 기여한 지자체들이 다양한 부분에서 수상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3년 전 한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의 범죄이자 시민 폭동이란 명백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법원은 비록 강의 시간이긴 하지만 이런 행위로 5.18 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교수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이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저지른 범죄 행위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상당한 과학적인 근거와 박훈탁 전 위덕대학교 교수가 2021년 3월 온라인 수업 중에 한 발언입니다. 그는 북한군 개입설은 과학적인 근거와 역사적인 증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광주 시민을 폭도로 왜곡했습니다. 무기고를 전부 탈취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폭도들이 그걸 가지고 막 총질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민주화 운동입니까? 계엄군의 학살과 집단 발포 이후 시민들이 불가피하게 무장한 것을 왜곡한 겁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단체가 박 전 교수를 상대로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습니다. 재판장은 박 전 교수가 허위로 판명된 북한군 개입설을 역사적 사실로 단정해 5월 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역사적 평가가 이미 내려진 상황에서 그것을 왜곡하는 주장들은 분명히 허위 사실이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강의 시간에 나온 발언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면 학문의 자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1970년대 남파 간첩으로부터 입북회유를 받았다며 불법 연행과 고문 등 고초를 겪은 뒤 억울하게 처벌받았던 일가족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1973년 전후 남파 간첩과 접촉해 북에 다녀오거나 여수 거문도 일대에서 각종 간첩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4명의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 불법 구금과 고문, 가혹 행위를 당했다면서 증거 수집이 위법했고 심리적 압박을 통한 자백 진술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 지역 노인들을 위해 운영하는 GS칼텍스 사랑나눔터 무료급식 이용자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GS칼텍스는 여수 사랑나눔터에서 기념행사를 갖고 지난 2008년 문을 연 이후 16년 동안 무료급식을 이용한 노인은 100만 명을 넘었고 자원봉사자는 2만 2천 명으로 집계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행사에서 GS칼텍스 여수공장과 사랑나눔터를 수탁 운영하는 여수시 노인복지관 박정욱 조리실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순천역과 순천만 국가정원을 오가는 자율주행차가 운행됩니다. 순천시는 관광객과 시민의 편의를 위해 주중 오전 10시부터 30분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역을 왕복하는 자율주행차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자율주행차는 정류장에서 QR코드를 이용해 예약을 하거나 배차 시간에 맞춰 현장에서 탑승할 수 있고 소요 시간은 편도 25분으로 요금은 무료입니다. 영광 한빛 원전 원자로 6기가 7년 만에 전체 가동되고 있습니다. 영광 한빛 원자력 본부는 지난달 30일 한빛 1호기가 전출력 가동되면서 2017년 5월 18일 이후 7년 만에 6개 호기가 전체 가동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한빛 원전의 원자로는 18개월마다 계획 예방 정비를 하게 돼 전체 6개 원자로가 동시에 가동되는 경우는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전체 가동으로 전력 생산의 안정성은 물론 주변 지역의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난해 처음으로 추진한 배추 장목 전환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됩니다. 전남도는 김장용 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최근 2년간 배추를 재배한 밭 400헥타르에 대해 장목 전환할 경우 18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6억 원을 들여 배추밭 350헥타르를 다른 장목으로 전환한 결과 배추값 지지 효과가 컸고 산지 폐기 비용 37억 원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해외에서 직도입하는 액화 천연가스를 대규모 저장하고 국가기관 산업과 각 기업에 송출하는 LNG 터미널이 광양에 종합 준공됐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난 2002년 착공에 들어가 20년 동안 1조 450억 원이 투입된 광양 제1 LNG 터미널이 종합 준공돼 모두 93만 킬로리터의 저장 용량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양 1터미널은 국가기관 산업을 위해 발전용과 공정용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포스코와 SOL 등 기업이 직도입한 천연가스를 저장하고 송출하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남대학교 병원이 교육부 주관 경영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전남대병원은 교육부가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영실적평가에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A등급을 받았습니다. 경영혁신과 노사관계 등 14개 지표 중 10개 지표에서 국립대병원 최고 등급을 기록했고 연구사업도 만점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